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8-1단원 정리해보고 가도록 할 건데, 지금 이제 이 강의를 찍을 때가 이제 1학기 기말고사용 이제 강의를 찍고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8단원이 들어간다는 건 겁나 진상학교라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진상학교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상학교들은 어디를 가도 개무시를 당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빡공시대가 우리 진상학교들을 이렇게 좀 우대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좋다. 그러면 강의를 한번 찍어보자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한번 파이팅 해봅시다. 나는 진상학교에 다니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내가 세계사를 정복해보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지금부터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자.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중국 역사를 공부하는 건데, 자, 중국 최초의 왕조를 선생님이 상나라라 그랬지. 상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제 주나라가 들어서게 돼. 그런데 이 주나라 말기에 주나라가 여러 개로 나뉘어지지. 자, 그 시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춘추 정국이라고 하지. 그런데 이 춘추 정국을 하나로 통일하는 나라가 나타나니 그 나라가 바로 진나라야. 그 다음에 진나라 다음에 어떤 나라가 들어서냐면 이제 한나라가 들어서는 거야.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자, 이제 한나라 이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갈 건데, 자, 한나라 이후의 상태를 갖다가 얘기하면은 아주 안 좋지. 너희들 이제 한나라 말기야. 야, 어떤 나라의 이제 말기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폐암 말기다 하면 뭐예요? 네, 상태가 정말 안 좋구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자, 똑같듯이 자, 어떤 나라의 말기다라고 하면은 그 나라가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한나라 말기에 황건적이라는 그런 도둑놈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도둑놈이지만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도둑놈이 일어나면은 한 나라의 군대 정도로 일어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황건적을 잡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영웅들이 나타나. 그 대표적인 영웅이 뭐 조조라든가 유비라든가 관우라든가 장비라든가, 여러분들 들어봤지? 이 인물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인물들이니? 삼국지에서 나오는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대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그 여러 개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한 나라 이후에 여러 개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여러 개의 나라 중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가 바로 누구냐면 조조가 세웠던 위나라야. 알았지? 그래서 이 한나라가 누구한테 먹히냐? 위한테 먹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나라는 위에 소화당했다. 네, 이런 식으로 개들이 한번 쳐보란 말이야.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몇 개의 나라가 또 들어섰는데, 유비가 세운 뭐 총나라라든가 또는 오나라라든가 이런 나라가 생겨. 그래서 위초고 이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삼국지라고 얘기하거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삼국지 시대는 굉장히 혼란한 시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통일된다. 자, 누구에 대해서 통일되게 되냐면 바로 진나라라는 나라에 의해서 통일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앞에서도 지금 진나라를 공부했어. 그치? 그런데 이진하고 같은 진은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진하고 요진하고 이거는 각각 다른 진이다. 요거는 진시황제가 세운 진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진이야. 알았어? 자,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진이 요거를 갖다가 하나로 통일하게 되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의 이제 중국 상태를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런 상태가 우리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아주 혼란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사실은 중국은 굉장히 불안한 나라야. 왜냐면 중국 전통 민족인 한족들이 거의 대다수를 중국 땅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중국에서 북방으로 올라가면 누가 있냐면 41개의 오랑캐들이 살고 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오랑캐들은 살고 있는 지역 자체가 사막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막에서 모래 파먹고 막 선인장으로 이빨 쑤시면서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막은 사람 살기 굉장히 안 좋아. 그러니까 오랑캐들은 항상 호시탐탐 언제든지 저 중국 땅을 먹어버리기 위해서 굉장히 얘네들은 곤두서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의 상태를 갖다가 보니까 지금 중국이 아수라장이야. 지들끼리 막 싸우고 장풍 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쪽 북쪽에는 누가 있었다? 오랑캐가 있었다. 그런데 자꾸 오랑캐한테 듣는 오랑캐 어때? 기분 나쁘지? 오랑캐한테 자꾸 오랑캐 똘추한테 자꾸 야, 이 똘추야 그러면 어때?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오랑캐한테 자꾸 오랑캐 하지 말고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은 중국의 어디에 살았다? 북쪽에 살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북방민족이다라고 그렇게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이 북방민족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면, 얘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타고서는 이동했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서는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유목민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북방민족, 유목민족은 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는데, 이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북방민족이 진나라를 침입하게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나라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자, 지금도 잠깐 선생님을 설명 잠깐 해주고 가는데,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게 바로 뭐냐면 중국이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중국 갖다 잘 보세요. 이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강 중에 하나가 너희들 황하라는 강이야. 응? 그래서 황하를 중심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에 있으면 우리는 화북지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황하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강남지방이라 그래. 근데 내가 참고로 너희들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 야, 화북지방이 땅이 좋을까? 강남지방이 땅이 좋을까? 자, 정답은 강남지방이 땅이 좋아. 그치?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잖아. 그러면 다 이렇게 강남에 살라고 하잖아요. 네, 강북 친구들 조금 미안한데 강남이 땅이 좋긴 좋아. 알았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남으로 몰려가잖아.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강의 남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역에 가면은 선생님 머리처럼 기름지고 떡져 있는 평야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중국 놈들은 겁나 뇌가 없는 놈들이었어.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똘추 같은 놈들이었어. 그래가지고 황하강 아래로 내려가면 죽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어디에 몰려 살고 있었냐면 화북지방에 이렇게 몰려 살고 있었다는 거야. 알았지? 그런데 갑자기 누가 쳐들어왔어? 북방 민족들이 쳐들어왔어. 자, 그러자 중국 전통 민족을 갖다 우리 뭐라 그래? 한족이라고 하지. 이 한족들은 화북지방을 빼앗기고 어디로 내려가게 되냐면 강남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 강남지방에다가 세워진 진이 바로 뭐냐면 동진이라는 것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북방 지역에는 뭐가 세워지게 되냐면 서진이라는 진이 세워지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서진이 나중에 이름을 바꾸게 되면 뭐가 되냐면 북조가 돼. 사실 나중에 이름을 바꿨다기보다는 서진 이후에 여러 개의 나라들이 막 이렇게 들어서게 돼. 알았지? 굉장히 이제 심각한 나라들이 되게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학교에서 다 알려주기도 했을 건데 여러분들 그냥 까먹으셔도 돼요. 시험 문제 절대 나오지 않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중국 역사인데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나 잘하면 되지. 남의 역사까지 그렇게 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수많은 여러분들 나라들 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서진이 여러 개로 막 찢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로 묶여지는데 그걸 갖다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북조라고 그냥 딱 잘라 말하는 거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이 동진도 나중에 여러 개로 찢어져요. 한 여러 개라고 해봤자 얘는 한 4개인데 4개 정도의 나라로 딱 찢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남조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국 역사상 자 엄청난 이것도 혼란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우리가 이제 앞서서 춘추전국 시대를 공부했잖아. 근데 여러분들 춘추전국 시대를 얘기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굉장히 혼란 네, 혼란기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그런데 위진 남북조 시대도 춘추전국 시대하고 아주 비교도 안 될 만큼 이때 어때? 굉장히 혼란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제2의 혼란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시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앞대가리만 딱딱 따가지고 불러요. 뭐라고? 위진 남북조 네, 이렇게 부른다. 알았어? 그래서 요 시기를 갖다가 우리 뭐라 그래? 위진 남북조. 그래서 이 위진 남북조의 첫 번째 특징 바로 뭐다? 네, 중국의 혼란기다. 요거 기억하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위진 남북조 하면은 100% 나오는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잘 봐라. 이 북조 같은 경우에는 자 누가 침입한 거야? 오랑캐가 침입한 거야. 그래서 이 오랑캐 북방민족들이 어디를 차지했냐면 화북지방을 갖다가 차지한 거야. 그치? 그런 다음에 이 화북지방에 누가 살았다? 북방민족들이 살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이 북방민족이 세운 나라 중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 하나만 알려줄게. 그 나라가 바로 뭐냐면 북이야. 하도 많은 나라를 세워가지고 16개 정도의 나라를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16개의 나라를 다 알려주면은 니네가 선생님한테 아마 욕을 할지도 몰라요. 선생님 뭐라고 욕할까요? 네, 말미잘 이러면서 선생님 스폰지밥 하면서 선생님한테 욕할지 몰라. 선생님 퉁퉁이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아주 뭐 저팔계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욕할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그거 다 알려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16개의 나라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누구냐면 북이야. 알았지? 그런데 이 북이는 누가 세웠냐면 전혀 오랑캐하고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네, 선비족이 세웠어요. 선비족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가 세운 게 바로 뭐냐면 북이다. 자, 그 다음에 이 남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중국에서 살고 있었던 중국 전통민족이 있었지. 자, 걔네가 바로 누구야? 한족들이지. 근데 한족들이 쫓겨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었다? 네, 여기로 가게 되었다. 그죠? 바로 뭐야? 네, 강남지방. 그치? 자, 그래서 남조는 어디에 세워진 거냐면 강남지방에 세워지게 됐다. 그래서 전통 누가 세웠다? 한족들이 세운 나라다. 요거까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자, 북조는 어디에 세워졌는가? 누가 세웠는가? 이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남조는 어디에 세워졌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요거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지나가 줘야 되겠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 위진 남북조라는 시대가 자,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을 갖다가 알려주도록 할 건데 자, 첫 번째는 위진 남북조에서 자, 구품 중정제라는 것을 갖다가 실시해. 이 구품 중정제는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이제 쉽게 설명해 줄게. 이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어. 자, 관리 등급을 9개로 나눠.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구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중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근데 이 중정은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이 뭐 하냐면 관리를 추천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관리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구품 중정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현재 그 중국의 상태가 어때? 너무나 혼란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하고 전쟁이 막 일어날 때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죽박만 때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이킹 날리고 막 이렇게 이로 그냥 막 물어뜯고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만 해가지고 전쟁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힘으로만 전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자, 뭐가 있어야 돼? 대가리가 있어야 돼. 그치? 지략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지.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지방의 호족으로 있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호족을 중앙으로 다 불러들인 거야. 중앙으로 불러들인 거야. 관리로 추천해가지고 중앙으로 다 불러들인 거야. 그 제도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구품중정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구품중정제는 일종의 바로 뭐냐면 지방에 있는 호족을 관리로 뭐 한 거야? 중정이라는 사람이 추천해서 올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관리추천제다. 그러니까 일종의 관리추천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관리추천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 이거는 위진남북조의 구품중정제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렇게 딱 기억하고 가면 되는 건데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냐면 이 구품중정제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시험 문제 1타야. 그러면 너희들은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자, 무슨 귀족? 네, 그렇지.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야.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생각해봐. 자, 원래는 호족이야. 지방귀족이었지. 그런데 얘네들을 중앙으로 불러왔어. 그러면 지방이란 글자는 빼야 되지. 중앙으로 불러왔으니까. 그러면 그냥 뭐가 되는 거야? 그냥 귀족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귀족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으니까 우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귀족 사회가 형성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부 귀족들 중에서 자기네들끼리만 결혼하는 거야. 근데 어떤 애들끼리 결혼할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등급이 높은 애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끼리만 서로 막 끼리끼리 결혼하는 거야. 마치 뭐랑 똑같냐면 삼성 아들이랑 LG 딸이랑 이렇게 결혼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놈들끼리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 귀족들 중에서 슈퍼 가문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슈퍼 집안이 나타났다는 거죠. 아주 어마어마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슈퍼 집안이 나타났다는 거야. 그걸 갖다 우리가 문벌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네,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됐다. 여러분들 요거 시험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 시기를 갖다 딱 보면 알겠지만 이 시기에는요, 최초로 강남 지방이 개발이 된다. 근데 너희들 있잖아. 자, 잘 들어봐봐. 자, 원래는 강남 지방이라는 것 자체를 알았어, 몰랐어? 아예 몰랐어. 그치? 중국 놈들은 황하강 아래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있었어요. 저기로 내려가면 나 뒤진다. 뒤지몬데.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어디를 내려가 보게 된 거야. 한족들이. 강남 지방을 내려가 봤는데 강남 지방은 정말로 기름지고 떡져 있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얘네한테 도리어 뭐라는 거야? 축복이라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 반드시 기억하고 갔는데 최초로 강남 지방이 개발됐던 때도 언제다? 위진 남북조 시대다. 알았지? 이거 중요하니까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강남 지방을 개발하면서 여기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벼농사가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 그리고 이 사실이 왜 되게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화북지방 같은 경우에는 농사짓기에 땅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너희들 옛날에 그런 거 들어봤지? 중국에서는 사람 고기로 만두 해쳐 먹었다. 그거 진짜일까 아니면 가짜일까? 진짜예요. 그죠? 근데 화북지방에서는 진짜로 어땠냐면 사람 살을 뜯어가지고 그거를 만두로 해쳐 먹었다는 거야.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했다는 거야? 화북지방은 먹을 게 없었다는 거야. 그치? 그렇지만 강남 지방은 뭐 했다? 벼농사가 발달되고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들이 딱 봐도 알겠지만 이 위진남북조 시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거지만 이 종교가 엄청나게 유행하게 돼. 그래서 시험 문제에 위진남북조는 종교가 유행했다. 자,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맞는 얘기야. 알았지? 그러니까 무조건 종교는 유행하게 되는데 이때 뭐가 시험 문제 잘 나오냐면 그러면 어떤 종교가 유행했느냐? 이걸 물어볼 건데 두 개의 종교가 유행해. 알았지? 기억하고 가. 첫 번째는 뭐냐면 도교가 유행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유행했냐면 불교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교는 그 당시에 두 가지 사상이 합쳐진다. 자, 무슨 사상? 노장 사상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청담 사상이라는 것이 서로 합쳐지게 돼. 그래서 노장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그 중국 인간 중에서 중국 사람 중에서 노자하고 장자란 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노자하고 장자는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은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냥 자연에 파묻혀
파묻혀가지고 야 놀자 노자 자 놀자 그리고 장자는 양자자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놀고 잠자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도교가 되게 중요시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자연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래서 자연을 중요시한다. 또는 뭐 자연에 파묻혀 살자. 또는 뭐 자연을 숭배하자.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거는 100% 그냥 도교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 알았어? 그리고 청담이라는 말 자체도 무슨 뜻이냐면 이 청이라는 뜻 자체가 이게 자연을 얘기하는 거고 담은 뭐냐면 수다 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수다나 떨자 이런 거야. 알았어? 그래서 노장사상, 첨당사상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민간신앙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간신앙 그냥 돌 같은 거 던져놓고 거기다 이렇게 절하고 그러니까 그런 민간신앙까지 합쳐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도교가 유행했네. 이 정도만 기억하고 갔는데 이때 시험에 잘 나오는 애들이 누구냐면 불교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이 불교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시험 문제. 그러면 이 당시에 불교가 유행했다는 증거를 한번 대봐라 라고 얘기를 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석굴 사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석굴 사원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중국에서 아주 짭짤하게 이 석굴 사원들을 통해서 돈을 쪽쪽쪽 뽑아버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석굴 사원이 있느냐? 세 개의 석굴 사원이 시험 문제 다 일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뭐가 있냐면 자, 윙강, 그 다음에 룽먼, 자, 그 다음에 네, 두낭이라는 석굴 사원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름을 외우기가 다 좀 짜증날 거야. 근데 아무리 짜증난다고 해도 여러분들 짜증내지 말고 이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머릿속에 대가리에 그냥 쳐넣기 바랍니다. 알았죠?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윙강이나 또는 이제 룽먼이나 두낭이나 윙강, 두낭, 룽먼 네, 그죠? 이런 곳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돌이에요. 그런데 그 거대한 돌에 부처를 갖다가 막 이렇게 새겨놨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아, 이 시대 불교가 굉장히 발달했네. 이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불교가 발달한 이유가 있어. 그리고 이런 대형 석굴 사원이 들어선 이유가 있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네, 왕건강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자신의 그 지위, 자신이 얼마나 세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거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어?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 네, 왕건강하고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얘네가 불교가 발전했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야. 어떤 종교가 발전하면 이게 가만히 두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발전된 종교를 어떻게 해? 자꾸 이거를 퍼뜨리려고 해. 그치? 그래서 얘네가 어디한테 퍼뜨렸냐면 우리나라한테 퍼뜨렸어. 알았지?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래서 어디에 퍼뜨렸냐면 일단 고구려에 퍼뜨렸어요. 고구마. 자, 그 다음에 누구? 백제. 자, 그래서 백제죠. 네, 고구려하고 백제한테만 딱 퍼뜨립니다. 그러면 신라는 씹어버렸어. 신라는 딱 이렇게 안 퍼뜨렸고 고구려하고 백제한테 그 당시에 불교를 전파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굉장히 올라났던 위진남북조지.